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4주차 2강입니다. 자, 우리가 아르고의 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고 돌아오는 길 중에 오디세우스의 몸을 선구적으로 미리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겹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키르케 만난 얘기, 그 다음에 뭐였죠? 어, 아까 볼까요? 그게 안 되죠? 잠깐만요. 음. 이 파일이 예, 돌아오는 길 폴키스. 아이고 다 지나갔네. 복습하는 기타님 치고 보세요. 히네우스 만난 얘기가 있고, 충보, 그래서 폴키스에서 있었던 일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메데이아가 동생을 죽였고, 돌아오는 길에 키르케를 만났고 세이렌드를 만났다는 얘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은 떠다니는 바위, 이제 그리스어로 플랑크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떠다닌다라는 말이에요. 플랑크타이를 만납니다. 사실은 이제 오디세우스의 몸에서는 스킬레와 카리티스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쪽은 플랑크타이를 선택합니다. 아마 워낙 그쪽이 유명해서 또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 스킬레는 머리가 6개 달린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고 카립디스는 소용돌입니다. 그래서 그 시칠리 섬과 이탈리아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좁은 해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그쪽에서 이제 스킬레 쪽으로 가까이 가면 스킬레가 절벽 바위 동굴 속에 있다가 한꺼번에 6명의 선원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위험한데 반대로 카립디스 쪽으로 가까이 가면 소용돌이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가까이 가느냐, 우리 진퇴양난 비슷한 거죠. 이래도 좀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건데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들을 희생하는 쪽을 택합니다. 다 죽느니 뭐 이런 식으로 실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명의 부하를 희생하고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 대신에 그런 까다로운 선택을 피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재미거리를 제공하고자 한 건지 떠다니는 바위들 사이로 아르고호이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테티스가 등장합니다. 테티스가 누구냐? 여기 이베에 탄 영웅 중에 펠레우스가 있었죠. 펠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입니다. 펠레우스. 전에도 뭐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티스의 남편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워낙은 이제 제우스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테티스를 또 신탁에 나타나서 제우스가 테티스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 제우스를 몰아낼 것이다. 뭐 이런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차마 테티스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결혼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 테티스도 이제 물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펠레우스에게와 결혼하기 싫어했는데 펠레우스가 테티스를 붙듭니다. 근데 테티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바꿔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결국 지쳐서 뭐 강제로 결혼하다시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킬레우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역시 이게 데메테르 여신 얘기랑 같이 비슷한 건데 밤마다 아이를 불에 태운 거죠. 그래서 펠레우스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뭐 테티스가 또 신혼방을 떠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데 이제 같이 못 산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경우에는 헤라 여신이 불러서 남편의 길을 돌봐주도록 시킵니다. 테티스하고 테티스의 자매들이 네레우스의 딸들입니다. 50명 더 되나 뭐 그런데 근데 그 딸들의 자기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배가 이렇게 떠다니는 바위에 부딪힐 것 같으면 밀어주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이런 날아다니는 건지 뭐 물속에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당도하는 곳이 스케리아라는 섬입니다. 역시 스케리아라는 곳도 오디세우스가 모험의 최종지가 된 곳이 여기에요. 스케리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디세우가 표류에 갔는데 그래서 옷도 다 없고 그냥 벌거숭이로 표류했는데 이 섬의 왕녀 나우시카 익숙한 이름이죠. 나우시카에게 여기서 발견이 되고 나우시카에게 이끌려 궁정으로 가서 궁정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설적인 섬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상적인 나라 같은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줘서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여기에 당도하게 됐고 폴키스 사람들하고 여기서 마주칩니다. 폴키스 사람들은 다른 경로로 또 추적해 온 거죠. 이것도 역시 헐리우드 영화 같은 측면이 있죠. 악당이 빌런이 끝까지 추적해 와요. 끈질기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데이아를 내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왕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잠자리에서 설핏 자기 왕비에게 이렇게 홀립니다. 뭐 저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니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처녀가 아니라면 이미 남편과 잠자리를 했다면 그건 남편의 여인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비 아레테는 그리스 말로 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선덕여왕 이런 거죠. 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레테를 의인화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전에 보여줬던 헤라클레스의 마지막 그림, 그러니까 악덕과 덕 사이에서 고민하는 헤라클레스 여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왕비 이름이 아레테예요. 그래서 왕비가 이 얘기를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아손과 메데이가 성급히 결혼을 해서 메데이아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물리치고 이 배가 이제 북아프리카 해안까지 밀려갔고 배가 심지어는 모래에 얹혀갖고 며칠간 이제 배를 들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물이 없어서 고생한 얘기. 그죠? 아까 트리톤 호수에 들어갔는데 호수가 너무 넓어서 나가는 길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트리톤이라고 포세이돈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바다의 신인데 트리톤의 길 안내를 받아서 나왔고 그리스 가까이 와서는 히랍이란 말을 자꾸 내가 쓰게 돼요. 이제 그 강대진 선생님이 그리스란 말을 싫어하시고 히랍이란 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는 원래 그리스인들이 스스로 붙였던 명칭이 아니고 그라이코스라고 로마인들이 처음 만났던 그리스 종족의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 시대에 서역이 알려지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 전부도 아니고 일부
도시국가 이름에서 그라이코스라는 말에서 그리스라는 영어식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인들이. 지금도 이제 헬레니케라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국호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자기들 국호 헬레니케입니다. 헬라스. 헬렌의 자식들이란 뜻인데, 그 신화상에 나오는 헬렌이라는 존재입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이 있었고, 거기 뭐 그들의 아들의 이름이죠, 헬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헬라스란 이름이 히랍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자로 음차가 된 거죠. 그래서 히랍이라는 이름을 선호하십니다. 근데 옛날 표현이긴 해서 나는 그냥 막 섞었습니다. 히랍이라고 했다, 그리스라고 했다가 헬라스라고도 가끔 하는데, 헬라스는 이제 보통 번역할 때, 번역 안에 나올 때 그때 쓰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히랍 가까이 여자는 짙은 어둠에 갇혀서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아폴론이 화살을 쏴서 그 빛을 조명탄처럼, 그래서 그 빛으로 안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크레테 섬에 당도를 했는데, 이 탈로스라는 청동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탈로스는 뭐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청동시대 마지막 생존자다. 우리가 왜 그 헤시오도스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죠. 금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은혜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동의 시대가 있었고, 영웅 시대가 있고, 영웅 구전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청동 시대가 있고, 초래 시대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청동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탈루스는 로보트저니까 청동 인간인데 하루 3번 크레테섬을 돌아 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테섬 엄청 크거든요. 제주도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훨씬 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큰데, 그걸 하루에 3번씩 달릴 수 있다면 뭐 엄청난 스피드인데, 거기를 달리면서 접근하는 바위, 뭐 자나 뭐 배겠죠. 바위를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메데이아가 야구를 취하게 해서, 이 약점이 뭐냐면 발뒤꿈치. 이게 발뒤꿈치라기 참 재밌는 건데, 아킬레우스 얘기 아시죠? 아킬레우스가 아까 나왔던 그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죽지 않는 불사의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불로 단련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불사의 샘에다가 아이를 담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도 뚫지 못하게 하는 그 샘에다 담궜다는 건데, 그 담글 때 퐁당 담그지 않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안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목 뒤에 있는 힘줄,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킬레스건인데, 아킬레스가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죽을 때 파리스가 활을 쏘는 자거든요. 헬레네를 납치해간 또는 유혹해간 그 트로이의 왕자, 그 파리스의 화살에 발뒤꿈치를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탈로스도 그 아킬레스 얘기를 패러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발뒤꿈치 쪽에 이제 마개가 있거나 또는 얇은 막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찢어, 또는 그 마개를 뽑아서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서 죽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스킬라하고 카립디스 얘기입니다. 자, 이게 소용돌이 보이시죠? 이 카립디스고, 이 절벽 쪽에는 스킬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너무 가깝게 지나가면 스킬라의 밥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너무 지나가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스킬라를 묘사한 겁니다. 이제 얼굴 보이시죠? 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선원들을 잡아먹는 모습 괴물. 스킬라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가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그 테티스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많이들 사용한 것 같은데요. 펠레우스가 테티스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천사와 씨름한 얘기 나오잖아요. 신과 인간의 씨름 같은 건데 약탈혼의 흔적도 있는 거고, 근데 여신이라서 그런 식의 약탈은 또 아닌 거고. 여기도 다른 그림. 이 그림은 굉장히 우아한 측면도 있죠. 순정 만화 그림체 같은 여신이 시스루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작아요. 남자인데도 또 꼭 붙들어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세일랜드인가요? 아니 이제 그 떠다니는 뭘 보여주는 장면은 아니고요. 뭐라고 써 있네. 카우탈레스 투 이게 카타두 모르겠습니다. 이 네레우스의 딸들 그림이에요. 여기는 아까 이제 그 섬 스케리아. 이 원래 장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전설적인 섬이긴 하지만 이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화가가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그린 거라서 뭐 그리스의 항구 같진 않죠. 자, 이것도 오디세이의 한 장면인데 보시면 가운데 얼굴을 이렇게 옷으로 감싼 이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악기를 들고 눈을 감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시인입니다. 음유시, 음유시 랍소도스라고 부르는데 돌아다니면서 잔치 벌이는 곳 이런 데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걸로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호메로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호메로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작품에 시인, 이런 음유 시인을 자기와 같은 랍소도스를 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더구나 눈이 멀었어요. 호메로스도 눈이 멀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냐면 이제 손님이 왔다고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되어 온 이 시인이 이 트로이 전쟁에서 벌어진 일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쯤 된 거거든요. 10년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으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신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울음이 터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신부를 밝히는 장면인데 여기 왕이고 아레테 여왕이고 바로 요 끝에 앉은 여인이 나우시카입니다. 거기 보면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좋아해요. 오디세우스는 영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생겼고 늠름하고 저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대사를 하는데 지혜롭고 그다음에 동정심 많고 뭐 그런 아주 이상적인 여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오디세우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뭐 붙잡는다고 붙잡힐 오디세우스도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궁정의 모습 있죠. 오디세우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리톤,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의 모습. 역시 인어 형태로 돼 있죠. 트리토니스
레이크라고 해서 트리톤의 호수입니다. 자, 이거는 탈로스 청동인간의 모습인데 묘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이 그림 하는 게 재밌죠. 이 밑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이건 이제 다른 그림입니다. 메데이아가 아름다운 메데이아가 마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고 체액을 흘려서 죽어가는 메데이아 앤드 탈로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나우시카를 그린 건데, 뭐 그리스의 나우시카라기보다는 이 화가의 시대의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순하고 착하게도 생겼고요. 여러분이 나우시카 이름이 익숙한지 아시죠? 뭐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이번에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뭐 인터뷰나 이런 것까지 못 보긴 했는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인물을 설정할 때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이 나우시카에게 받았던 인상을 여기다 투영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주인공 캐릭터로 늘 등장하는 얼굴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의지가 강하고 동정심 많고, 이제 지구가 오염되어 있어서 나우시카는 이제 바람 계곡이라서 그 바람이 잘 통하는 계곡이라서 이 지역만 그 오염을 피해 있었는데, 뭐 악의 무리들이 뭐 쳐들어오고 뭐 등등의 이제 모험담이 펼쳐지는 바람 계곡 나우시카입니다. 볼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보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오코스로 돌아온 거죠. 자, 귀한 했습니다. 귀한 이후 얘기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펠리아스가 왕위를 내놓지 않은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그리고 황금 영모를 가져왔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펠리아스 때문에 메데이아가 이제 음모를 또 꾸밉니다. 역시 자기 남편 이하손을 위해서 하는 거죠.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하손의 아버지 아이손이 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역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이것도 솥에다가 온갖 약물을 집어넣고 끓여요. 펄펄 끓이는데 거기에 아이손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뚜껑을 닫고 한참 끓인 다음에 다시 열면 아이손이 젊어진 상태로 다시 나와요. 이 버전이 하나 있고, 여기는 안 써놨죠. 또 하나의 버전은 늙은 양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한참 끓여서 다시 꺼내보면 어린 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딸들에게,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펠리아스는 싫어했겠죠, 당연히. 딸들이 억지로 아버지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메데이아가 약을 몇 개 뺀 거죠. 그래서 푹 삶아진 겁니다. 이 끔찍한 장면들이 많아요. 메데이아와 관련된 얘기들은. 이때 이제 이 펠리아스의 딸 중에서 반대한 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알케스티스입니다. 알케스티스 아시죠? 그 헤라클레스의 모험 중에서 그 왕 이름이 깜빡했네. 그 왕도 이제 거기 그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가했던 왕이었고, 여기도 지금 참가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그 왕이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아폴론이 도움을 줘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뭐 자기 부모들도 다 싫다고 했는데 알케스티스가 대신 죽겠다고 한 것을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과 싸워서 다시 살려냈다라는 그 얘기 아시죠? 이때 알케스티스가 여기도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신화는 이렇게 저렇게 막 꼬여 있어요. 족보 같이 꼬여 있는 겁니다. 등장 인물들이. 자, 귀한 이유에서 잠깐 끊고 또 가겠습니다.